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하루 종일 떠오르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빼고 키 채우고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느낌. 그럴 때면 이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나눠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매일 5분 생각을 정리하는 루틴인데요. 단 5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일상의 행복도 조금씩 커져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 팁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생각 정리라는 말이 어쩌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루틴이 우리 뇌와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머릿속에 떠도는 잡다한 생각들을 글이나 말로 정리하는 과정은 스트레스 감소와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뇌과학자들은 규칙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해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간단한 습관을 미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 5분 생각 정리 루틴으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생각 정리가 필요한 이유. 우리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저장하려고 할 때 쓸데없는 파일이나 쓰레기 데이터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거나 꺼내 쓰기 어렵겠죠.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끝없이 쌓이는 생각들, 걱정과 불안, 미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잡다한 파일처럼 쌓이면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며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번즈는 과도한 생각이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문제를 계속 곱씹을수록 오히려 문제 해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생각 정리입니다. 생각 정리는 마음의 청소와 같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할 때 쌓인 먼지와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처럼 머릿속을 정리하는 루틴은 불필요한 생각을 걸러내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뇌의 신경회로를 정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쓰기나 명상 같은 간단한 실천이 생각 정리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심리치료사 칼 로저스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청소를 시작하면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삶의 질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 정리 루틴 5단계. 그럼 매일 5분만으로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생각 정리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단계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브레인 덤프입니다. 쉽게 말해 1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필터 없이 그대로 종이에 쏟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일, 머릿속에 맴도는 잡생각까지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거나 산만한 생각이라도 거르지 말고 쓰는 게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티나 페인 브라운은 저서 브레인 덤프에서 뇌는 생각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처리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머릿속 생각을 글로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 뇌에게 이제 이 정보는 안전하게 기록되었으니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서 마음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직장인 이 씨는 늘 출근 전 아침마다 복잡한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가족 걱정도 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지만 매일 1분씩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빠르게 적기 시작한 후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별 의미 없나? 싶기도 했지만 꾸준히 이어가면서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죠. 뇌과학자 매튜 위커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브레인 덤프가 집중력 향상뿐 아니라 불안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은 불안과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밖으로 분리하는 일종의 심리적 거리두기 효과를 낳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브레인 덤프는 잘 써야 한다거나 문장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을 빠르고 솔직하게 쓰는 게 핵심이에요. 연필을 들고 1분만 집중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세 가지 추리기입니다. 머릿속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뇌가 분주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걱정이 뒤섞여 있을 때가 많죠.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그의 명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비단 업무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중 진짜 해결하거나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생각을 골라내는 것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1분 동안 브레인 덤프로 쏟아낸 생각들 중에서 현재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세 가지 생각을 추려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일 가족 모임 준비, 건강검진 예약하기, 회사 프로젝트 마감 같은 실질적인 일일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불안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내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마음을 갉아먹는 잡념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걸러낼 수 있죠. 실제로 일본의 정신과 의사 마츠무라 케니치는 생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이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매일 가장 신경 쓰이는 세 가지를 적어보라고 권하는데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인 박 씨는 항상 끝없이 몰려오는 생각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매일 아침 오늘 가장 신경 써야 할 세 가지를 골라 적고 그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전보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잠도 더 잘 잤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완벽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세 가지 중 몇 가지가 겹치거나 바뀔 수도 있지만 꾸준히 습관을 들이면 점점 더 명확하게 지금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각 세 가지를 추려내면 머릿속에 산만하게 흩어진 생각들이 한결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 단계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닙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흐르는 대로 반응하며 삽니다. 불안하면 짜증을 내고 슬프면 무기력해지고 들뜨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정확히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마크 브레킷은 이를 감정 문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관리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가 과잉 반응을 줄이고 이성적 판단을 돕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 회의에서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한 당신이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냥 기분이 안 좋다라고만 뭉뚱그려 넘기지 말고 나는 지금 실수에 대한 후회 때문에 불안하다 혹은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불편하다라고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보는 겁니다. 이처럼 문장으로 정리하면 뇌는 감정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감정이 정리 가능한 정보로 바뀌면서 마음은 한결 차분해지고 통제감도 생깁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씨는 자녀와의 갈등 이후 한동안 우울하고 피로하다는 느낌만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감정 기록을 하며 나는 지금 소외감을 느껴서 슬프다, 기대가 무너져서 허탈하다라고 적기 시작한 후 이 감정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관계 속의 실망감에서 왔다는 걸 깨닫고 가족과의 대화 방식도 바꾸기 시작했죠. 여기서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해서 무엇하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난다. 나는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나는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다. 이 연습을 매일 1분만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내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덜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감정에 휘말리기보다는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 작은 연습 하나가 생각의 질을 바꾸고 결국 삶의 질도 바꾸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감사한 일 한 가지 기록하기입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아마 직접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즈는
10년 이상 감사의 감정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세계적인 감사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적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수면의 질이 좋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 효과는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넘어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라고? 별로 없는데.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 마음을 두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남편이 말없이 커피를 내려준 게 고마웠다. 오늘은 허리가 덜 아파서 마음이 편했다. 이런 작고 평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 뭘 감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매일 하나씩 적다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죠. 감사할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하는 눈을 안 키워서였어요. 이 루틴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중 마음이 비교적 고요한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자기 전 1분이면 충분합니다. 노트나 다이어리 한 켠에 오늘 감사한 일이라는 제목만 써두고 매일 한 줄씩 적어보세요. 이 작은 한 줄이 마음의 무게를 서서히 덜어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해주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나를 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삶이 더 나아지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감사한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그 마음을 적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하루가 달라집니다. 생각 정리 루틴의 마지막 5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요.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은 행동을 통해서만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정리를 해도 실질적인 변화는 행동이 수반될 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는 오히려 우리를 다시 마비시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책 읽어야지 보다는 책 한 페이지만 읽자, 운동 1시간보다는 스트레칭 3분만 하자, 이게 훨씬 강력합니다. 하버드대 B.J. 포그 박사는 행동 설계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타이니 해버츠라는 책에서 인간은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매일 반복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스트레스가 많았으니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걱정되는 일은 너무 크니까 관련된 이메일 한 통만 보내기, 마음이 뒤숭숭하니 산책 5분이라도 해보기. 이렇게 마음이 부담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행동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퇴직 후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한 60대 남성은 매일 아침 머릿속 정리를 한 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 정리, 어느 날은 안부 문자 한 통. 이 단순한 실천이 그의 하루를 다시 구조화했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천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작은 행동을 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당장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 나빴던 대화 다시 생각하지 않기 보다는 그 사람에게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기, 또는 불안하지 않기보다는 호흡 5번 세기처럼요. 생각과 감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행동으로 끝내는 것. 이것이 루틴을 기록해서 변화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도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못한 일, 누군가와의 말, 나도 모르게 스쳐간 감정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얽히고 설켜 있을 때 사람은 피로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 없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생각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이 어질러지면 치우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5분 생각 정리 루틴은 그 마음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첫째,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쏟아내세요. 어지러운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머리는 가벼워집니다. 둘째,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3가지를 골라보세요. 무엇이 진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우선순위가 또렷해집니다. 셋째, 감정의 이름을 붙이세요. 나는 지금 무엇해서 슬프다, 불안하다. 그 말 한 줄이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는 열쇠가 됩니다. 넷째,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차, 누군가의 미소.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 정하세요. 아주 작은 실천이 쌓여서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생각을 고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은 결국 삶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도 내 마음을 다룰 수 있겠구나 하는 실마리를 얻으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오늘 어떤 작은 행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정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작지만 진심을 담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